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에 필수 보복론이라고 달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권 후 좌파 청산론이 되겠습니다. 좌파는 집권한 다음에 이념에 더욱 충실해서 이념과 권력을 결합해서 우파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제거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의 길로 달려갔다. 그러나 우파는 집권한 이후에 이념 문제에 느슨해져서 엉뚱한 무슨 중도 실용이니 이런 한가로운 길을 걷다가 좌파의 철퇴를 맞아서 무자비하게 탄압되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우파는 철저하게 교훈을 챙겨서 다음에 정권을 탈환하게 되면 좌파가 우파하게 했듯이 뿌리부터 청산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가 펜앤마이크에 보복할 줄 아는 우파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핵심 기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칼럼 전문은 펜앤마이크 웹사이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좌파는 어떻게 했고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핵심적인 대목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좌파는 집권을 하면 경제의 대실패, 외교의 안오미, 안보의 자멸, 그런 것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파를 죽이고 투옥하고 욕보이는 이념전쟁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적폐청산 공정경제는 우파 전멸을 위한 명분일 뿐, 이 정부의 온갖 경제와 안보의 피폐와 무능을 아무리 떠들어봐도 애초부터 그들에겐 그건 이념전쟁에 비하면 부차적인 이슈였다.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파를 탄압하고, 왜냐? 좌파 권력의 이념 완성을 위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 사회주의 정책,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 만들기, 이것이 좌파의 집권 후 권력 장악의 본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보수도 싸우는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정치 실패 및 정책 실패를 저지른 정권에 대해 보복할 줄 아는 보수여야 한다. 말아먹은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및 사회 정책 등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그 책임자들을 질책할 수 있는 보수. 이 정부의 좌파 정부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적폐들을 보수는 지금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어떤 적폐들을 기록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단 시절 동독의 철저한 인권 탄압을 이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했듯이, 그런 점에서 이제 혁명은 헌정의 근본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한국 보수가 가장 치열하게 구해야 할 변혁인 셈이다. 혁명, 보수에게 혁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를 뒤집는 혁명, 좌파 세상 뒤집는 것, 그건 말이다. 이것이 김행범 교수가 주창한 보복할 줄 아는 보수, 우파, 이 칼럼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왜 이런 좌파 청산에 부실했으며 어떤 식으로 이 보수 우파라는 이념에 미흡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B의 광우병 대처 실패, 그리고 광우병 사태 이후에 한가로운 무슨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 것. 광우병 사태는 이 좌파 세력이 자신들이 패족이라고 몸을 낮추면서도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진지전, 각 사회의 각 분야에 파고들어서
암약을 해서 그 분야마다 좌파의 진지를 만드는 것. 그래서 때가 오면 진지에서 전부 일제히 일어나 전장으로 나가서 그 전쟁을 뒤집어 버리는 것. 이것이 좌파의 전략인데 그대로 이 전략을 모르고 MB 정권은 한가롭게 중도 실용주의로 돌았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광우병, 폭동, 난동 사건 같은 데는 위수령을 발동을 했어야 됩니다. 위수령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노무현 적폐에 대한 청산 실패. 노무현은 각 부처에 무슨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이가 만든 무슨 적폐청산위원회, 개혁위원회 이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 보수 정권의 이런 것들을 많이 뒤집는 이런 식의 노무현식의 적폐청산이었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들었으면 이 노무현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을 일제히 개시를 해서 각 분야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데에 매진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세 번째, 대표적으로 DJ 정권이 했던 국정원 직원 581명에 대한 강제 퇴직 사건. 581명의 약 50%가 영남 출신이고 그리고 많은 대공수사정보요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종용을 하고 대기 발령을 해서 자진 사표를 또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고과를 엉뚱하게 매겨서 사실상 강제퇴직을 시켜서 581명이나 학살당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이 80일 동안이나 조사를 해서 자세한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단죄하지도 않고 피해에 관한 보상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그렇다면 80일 동안 그 조사를 왜 했습니까? 결국 나중에 법원에 소송이 진행이 되고 법원에서 요구를 해서 그때서야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MB 정부의 국정원장이 감옥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 김대중 정권 말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노무현 정권 때 집중적으로 행해졌던 김현희에 대한 탄압, 이 칼기 김현희 테러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이 좌파 정의구현 사재단을 포함한 좌파 신부들 그리고 각종 좌파 단체들의 일종의 광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김현희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호소를 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 그리고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정당한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조사 단죄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의 국정원이 전두환 정권의 국정원, 선배 국정원을 완전히 무슨 적폐 세력, 조작 세력으로 몰아붙였던 이 패륜적 사건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중반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우파 이념에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소련 시절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탈북자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지 않느냐? 아니 보수우파 대통령이 안 하면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탈북자 자체에 대한 과감한 지원. 그러나 물론 제도적으로는 뭐 하나재단, 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재단도 있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종의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모종의 상기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탈북자들을 청와대로 조치를 해서 따뜻한 밥을 먹이면서 격려 위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박근혜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통일 대박론을 얘기한 것도 임기가 중반에 들어서야 일어난 일입니다.
상당 부분 임기 초반에는 이명박처럼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모종의 진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이런 식의 접근법을 박근혜도 썼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좌파를 제대로 청산하고 좌파에 대해서 정의로운 보복을 행하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던 이명박 박근혜의 10년 공천 학살 공천 전쟁, MB가 먼저 시작을 했고 박근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천 보복을 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탄핵과 정권 상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파의 필수 보복론, 집권 후 좌파 청산론, 철학과 원칙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이고 옳은 주장 아닙니까? 역사에 얼마나 우파가 철저한지, 그리고 좌파의 적폐와 국가 망치기, 나라 매도에 대해서 우파가 얼마나 호랑이처럼 무서울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